네, 오늘은 2026년 2월 20일 오전 10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주요 뉴스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7로 극단적인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어저께는 9, 그저께도 9, 네, 계속해서 997. 크립토 탐욕 지수가 1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예, 크립토 탐욕 지수가 20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역사적으로 항상 바닥권이었다. 요때 매집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다들 큰 돈을 벌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은 우리가 공포에 떨면서 투매를 할 자리가 아니라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것을 이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저께 있었던 미국 증시죠. 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28, 나스닥은 0.31, 다우 지수는 0.5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한 이유를 뭐 굳이 얘기하자면 어저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는데 왜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다우는 하락을 했을까요? 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러죠. 왜?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더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면서 좀 하락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위기가 닥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현재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 갖고 있자라는 생각으로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빠지지도 않고요.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제 미국 증시가 다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가격을 버텨줬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다라는 것을 이걸로 비교해 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방금 전에 말했던 어저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만 건이 나왔죠. 예상치보다 하이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약 22만 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20만 건이 나오면서 약 10% 정도 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미국이 현재 고용이 튼튼하다라는 거, 네, 이걸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S&P에서요,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원래 30% 정도는 경기 침체가 될 것 같다 했는데 어제 발표 이후로 25% 정도 하향했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튼튼하다는 것을 계속 시장에서는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구글 트렌드에서 최근에 사람들이요, 검색창에 비트코인 가치가 0으로 떨어질까? 비트코인은 죽었을까? 라는 이런 주제들이 검색어가 2022년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를 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네요. 네, 또 하나 뉴스, 네, 온체인 그 분석을 통하니까요. 온체인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비트코인의 바닥은 얼마다? 비트코인의 바닥은 약 5만 5천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5만 5천 원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지. 이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했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요. 하방 목표가를 1만 달러에서 2.8만 달러로 조금 올렸네요. 네, 매클로는 비트코인 1만 달러 전방 이후 지나치게 공포를 조장해 실제 자본 흐름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예, 아마도 여기저기 욕을 많이 먹어봤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2만 8천 달러까지 하락할 거다라고 좀 자신의 생각을 바꿨네요.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완전 바닥권이다, 더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피터 브란트 가요. 10월경에 비트코인의 바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9만 3천 불을 돌파해야 하락 구조를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7만 3천 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만
2,000불 약 2만 불 정도가 올라가면은 더 이상 하락에 대한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9만 3천 불 넘기지 못하면은 10월쯤에 바닥까지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닥은 6만 달러 초반입니다. 그럼 지금 7만 달러 하고 있잖아요. 7만 6천 불. 지금 떨어져 봤자 여기서 한 만 불 정도, 만 불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을 그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좀 좋은 뉴스들이에요. 지금까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 약간 불안한 얘기들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어제 오늘 올라온 뉴스 중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들을 뽑아왔습니다. 예. 비트코인을 매집 중인 미국 상장사 메타플래닛, 미국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다고 하면은 일본에는 메타플래닛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CEO인 사이먼 게로비치가 뭐라고 했냐면요. 비트코인이 최근 급락했지만 기존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주주 대상 서한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보유자라면 누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정된 공급량과 채택 증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특성이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다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 하지만 자산 가치 하락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6만 달러 근처까지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메타플래닛의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타플래닛은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지금 6만 달러, 얼마 전까지 6만 6천 불까지 떨어졌었죠. 저는 그게 바닥권 가격 찍고 온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6만 불, 7만 불까지 떨어지지만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그러다 보면은 뭐 자기네들도 큰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공식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매집한다는데 바닥이면 6만 달러면 5만 달러 얘기한다고요? 뭐 갔다 오면 어때요? 안 팔면 되지. 그때까지 안 팔면 되잖아요. 올라갔다 팔면 되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더리움 요즘 가격이 국내 가격 300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계속 이더리움에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요 2,000달러 아래에서 계속 뭐를 하고 있다? 이더리움에 매수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018년 이후 최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실현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달러 미만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은 위험보다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대규모 이더리움을 매입하는 곳은 비트마인 그리고 케이스리 캐피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현재 저점 300만 원 아래에서는 우리가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실제로 기관들도 이더리움을 그렇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순유입은 업계 기대 이상이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네, 비트코인 ETF 자금 순유입 속도가 업계 기대 이상이라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X를 통해 전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누적 순유익액은 지난해 10월 63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재는 530억 달러 규모를 기록 중이다. 불과 2년 만에 운용 자산이 530억 달러나 증가한 것이다. 네. 블룸버그는 첫해 순유입액을 동종업계 대부분 애널리스트보다 낙관적 전망에 50달러에서 15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블룸버그는 이 비트코인 ETF가 만들어졌을 때 진짜 좋게 봐줘서 진짜 많이 봐줘서 한 50억에서 150억 정도가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50억 달러가. 근데 실제로는 얼마 들어왔어요? 630억 달러. 그리고 지금은 530억 달러.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3, 4배 이상이 이미 ETF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현물 ETF 자금이 흘러나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간다 한들 지금 이미 최대의 효과를 보고 있다. 최대의 투자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 소일에서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활용한 실물 자산 기반 수익률 프로토콜을 출시했다. 우리 어저께 살펴봤죠. 제가 리플 관련된 심층 프로젝트를 했을 때 현재 리플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리플은 실사용 코인으로서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특히 RWA, 요즘 RWA에 관련된 코인들이 크게 뜨고 있는데요. 리플이 거기서 대장주입니다. 특히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마스터카드하고도 RLUSD 달러를 이용해 가지고 결제 관련된 시스템을 같이 협업한다라는 거 같이 보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리플은 현재 금융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산이다라는 거. 네, 리플 갖고 계신 분들 리플을 지금 사라고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리플 하나도 안 사고 안 갖고 있어요. 살 생각도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리플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희망은 분명히 있다. 물론 시총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2배, 3배, 4배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가 절대 고점은 아니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어저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봤죠. 기억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뭐를 한다? 5월 29일부터 뭐를 한다? 암호화폐 선물 옵션 뭐를 한다? 거래 지원을 한다. 이제 CME에서도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호재죠. 비트코인에 대한 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 요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5월달이라고요. 5월달, 6월달 비트코인, 알트코인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크라켄의 클로벌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퍼퓨모가 뭐라고 했냐면요. 비트코인은 65,000달러에서 70,000달러 구간이 안정화되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예요? 6.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지금은 73,000달러. 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요 자리만 잘 지켜주면, 이 자리만 잘 버텨주면 어떻게 된다? 크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자리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1억에 깨졌냐 안 깨졌냐가 아니라 7만 불을 지켜주느냐. 많이 빠지더라도 6만 5천 불. 얼마 전에 6만 2천 불까지 갔다 왔나요? 잠깐 빠졌다 올라왔는데 요 자리만 지켜주면 되고요. 실제로 요 자리는 우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비트코인 리스크 대비 수익률 역대 최저 급등 전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크립토컨트 기고자 모레노 DV는 비트코인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나타낸 단기 샤프 비율이 마이너스 38%까지 떨어졌다. 변동성 대비 손실이 최대치를 달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수치는 뭐다? 2015년, 2019년, 2022년 말에 나타났고 세 차례 모두 주요 저점을 찍은 뒤에 뭐가 있었다? 급반등이 있었다. 과거 사례로 보면 중장기 관점에서 손실 대비 수익 기대가 크게 높은 구간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 지금 정도 가격 빠진 자리, 크립토 탐욕 지수가 10m로 떨어졌을 자리, 이런 자리들은 뭐였다? 역대 최저 가격이었고, 요 자리가 왔을 때는 항상 급반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세가 있다, 막 이런 뉴스들 많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장기 보유자가 다시 매수에 나섰다라고 하죠. 아직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준의 모멘텀은 형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고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매도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고점 찍었을 때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연초 이후에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유자들의 일평균 순축적 물량이 115 비트코인까지 확대됐으며 이것은 매도 압력이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도 이런 흐름은 대규모 변동성이 나타났던 정체 구간과 유사하며 당분간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량 팔 사람들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팔 사람들 다 팔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물량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안 좋냐면요. 비트코인이요. 이번 주도 주봉으로 봤을 때 5주 연속으로 음봉, 그러니까 전주 대비 가격이 하락한 거는요.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2022년도에 왜 크게 하락을 했었죠? 2021년도에 불장이 왔었죠. 21년도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오른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하락, 조정 하락이 있었던 게 2022년도거든요. 그때는 오랫동안 하락을 해도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큰 상승도 없이 2022년 이후로 처음으로 딱 5주 이상 음봉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거 역시도 지금 자리가 바닥권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주는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내 뉴스입니다. 내년에 코인 과세 되는 거 다들 아시죠? 2027년 1월부터 코인 과세가 될 가능성이 아니라 아예 확정이 났죠. 근데 이 확정이 난다 하더라도 법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내년에도 과세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과세를 하려면 어느 정도 행정적, 법적 준비가 맞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련된 시행 규칙이나 하위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있고요. 또 과세 기준에 대한 유권 해석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에 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보완 내용이 사실상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7년도에도 국내 코인 과세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측입니다. 만약에 코인 과세가 시행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에게는 약간 호재일 거예요. 네, 근데 요거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 또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밀어붙였을 때 아마 파장은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오늘 마지막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6만 달러 근처가 바닥일 수도 있다. 계속 비슷한 얘기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올라왔던 뉴스 기사들이거든요. 하루 동안에 올라왔던 뉴스 기사들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자리가 뭐다? 바닥 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의 스토캐스틱이 골든크로스를 보일 때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3년도, 17년도, 21년도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이 지금이 바로 동일하게 골든크로스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불장이 왔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하고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가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불장이었다라는 점, 이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들, 밤새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